결론적으로 성형외과를 돈 때문에 온 거는 전혀 아니고요. 내가 뭘 해야 좋을까가 아니라 뭘 안 하면 나중에 내가 20, 30년 뒤에 나이가 들어서 너무너무 후회를 할까.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용석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르게 텐션을 다르게 해서 좀 편안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쩌다 성형외과 의사가 됐냐? 사실 이런 질문 여기뿐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받죠, 살아오면서. 사실 시작하려면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어쩌다가 의사가 됐니? 이건데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답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적은 잘 나오는데 갈 때까지 가다 보니까 의대를 왔더라, 이런 건데, 실제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 그런 경우 상당히 많고, 개인적으로 그게 별로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의사라는 게 와서 환자를 진료하고 임상의를 해서 갈 수 있는 분야 자체도 사실 범위가 뭐 내과부터 해서 환자를 아예 보지 않는 컴퓨터만 보는 진단방사선과 뭐 판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제약업계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의사 관련돼 있는 뭐 의료 관련된 변호사 일을 할 수도 있고, 저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을 하다가 뭐 메르스랑 이번에 코로나 요거 잘 해결하고 지금은 재밌는 게 OECD 가 계신 분도 있어요. FDA도 아니고 OECD, 국제경제협력 개발기구 거기 가 있는 분도 있고, 이 정도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의사는 자연과학에서 생물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꼭대기라는 게 잘라서 꼭대기가 아니고 사람을 다루니까 꼭대기 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이런 분야에 있다 라고 보면, 성적이 괜찮은 분들이 의학자, 의사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하고 싶었던 게 뭐 이것저것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뭔가 좀 경제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웃긴 얘기인데 원자력공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물리학도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받아들여서 의대에 오긴 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건대 의사가 된 거를 후회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크게 결정할 일이 한번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루트라 그러는데, 이런 걸 차곡차곡 스텝을 밟아 나가다 보면은 의예과 수료하고 그 다음에 본과 1, 2, 3학년 무리 없이 낙제하지 않고 잘 올라가면은 인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턴이 끝나고 나면은 레지던트를 골라서 자기 전공을 선택해서 가게 돼요. 뭐 요즘은 약간 달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련 과목을 선택할 때 이때 이제 굉장히 큰 기로에 놓이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나는 과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인지, 뭐 아니면 나는 환자를 계속 보고 스트레스를 계속 감내할 자신이 없다든지, 뭐 아니면 나는 이거에 너무 희열을 느껴서 벌렁벌렁 뛰는 심장, 이걸 내가 꼭 손으로 이렇게 만져야겠다. 무슨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니까 정경호 씨가 맡은 배역인 그 흉부외과 선생님은 뭐 심장 뛰는 걸 보고 뭐 이렇게 갔다 그러던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랑 관계없이 갈 수도 있고, 어쨌든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꽤 많은 경우에 의대 내에서도 의대 성적을 가지고 이걸 나누는 게 있어요. 이제 인기과들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참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형외과는 성적이 아주 좋아야 가는 과는 아닙니다. 왜냐면 수련이 너무 힘들고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이제 그래서 성적보다는 적성에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취미 자체가 막 아주 조그만한 거 프라모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취미였어요. 꼬인 전화선 요거 내버려두지 못하고 다 푸는데, 나중에는 기술적으로 손재주로 푸는 걸 익혀가지고 잘 푼다. 아니, 그게 취미라고 얘기하면 좀 웃긴 것 같고, 성격과 성향인 거죠. 그림을 그려도 막 이렇게 대범하게 색칠을 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콤파스라든지 자랑,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한 이런 얇은 샤프 이런 걸 써가지고 제도를 하거나 포스터를 그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들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예술적 감각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와 더불어서 손재주 이런 거랑 이 성형외과랑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골랐었고요. 사실은 손재주 있고 꼼꼼하고 이런 성격과 성향으로 할 수 있는 과들은 되게 많아요. 신경외과 뇌 수술하는 것도 그런 거 많이 타고요. 무슨 외과 수술들 뭐 이렇게 큼지막한 거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순간 한순간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그다음에 뭐 목숨을 다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가운 머리랑 뜨거운 심장으로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수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제가 과 고를 때 나는 외과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선택은 미리 했었고요. 근데 정작 이제 과를 고르게 됐을 때는 고민하던 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그다음에 신경외과도 사실 되게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정이 딱 되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좋을까가 아니라 뭘 안 하면 나중에 내가 20, 30년 뒤에 나이가 들어서 너무너무 후회를 할까를 고민을 했더니 너무 쉽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형외과. 딴 건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거 안 한 거 후회하는 것보다 성형외과 안에서 후회할 게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래서 오기는 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성형외과를 이제 과를 골랐을 때 사실 크게 염두에 뒀던 거는 혈관문합술이라 그래서 아주 가는 혈관이죠. 혈관과 신경 같은 거를 현미경을 보면서 이렇게 잇는 거, 이거는 저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미용 수술 쪽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제 성향이 지금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수술들이요, 섬세한 거라든지 꼼꼼한 거 이런 거에 영향을 분명히 주는 것 같고, 제가 수술을 하고 의사생활을 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성형외과를 돈 때문에 온 거는 전혀 아니고요. 성형외과라는 이 과가 지닌 특성, 아주 작고 섬세한 이런 거 만지는 거에 대해서 잘할 자신이 있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했었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볼 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가 안 나오지? 성형외과 의사생들 마음 되게 순수하거든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잘 담아서 그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이렇게 좀 녹여냈으면, 지금 그 산부인과 하시는 선생님 대신에 성형외과 그 선생님이 성형외과 의사라 그러면 왠지 뭔가 언밸런스한 것 같으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말도 안 되는 욕심이 약간 좀 있었고요. 그잖아. 성형외과 의사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 보면 막 상상도 못한 이상한 수술 많거든요. 막 다리뼈 떼가지고 턱뼈 만들고, 여기 팔에서 살 뜯어갖고 혓바닥 만들고, 이런 수술이 있어요. 이거 말만 들어도 되게 막 기이한데, 이런 거 소재로 삼기에는 너무 많이 갔나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교수가 레지던트랑 사귈 수 있나요? 이게 우리 때는 교수를 레지던트랑 교수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해서 서로 불편해. 근데 뭐 같이 교수랑 연애를 해? 자, 오늘은 제가 어쩌다가 성형외과 의사가 됐는지 뭐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섬세한, 그 다음에 세밀한 이런 제 성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병원의 직원들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들 해요. 근데 약간 의사로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번 수술할 때마다 한순간 한순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신청, 댓글 알람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보고 또 재밌는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